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해볼 거냐면요. 너무 미키만 나오죠? 네, 미키가 미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3D 개체, 이 3D 형태로 만드는 툴바는 앞서 했던 직선 돌출을 사용해서 이 툴바를 사용해서 이렇게 높낮이를 줬어요. 자, 높낮이를 줬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아이를 만들면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열린 커브와 닫힌 커브의 그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직선 돌출로 3D 개체를 만들어야 나중에 이게 서피스가 아닌 폴리 서피스나 솔리드 덩어리 개체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새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우선 우리는 오늘 그림 프레임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림 프레임을 클릭하시면 익숙한 창이 뜹니다. 비트맵 열기. 자, 바탕화면에 저는 이렇게 미키마우스를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열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명령창 보시면 그림 프레임의 첫 번째 모서리. 자, 어딘지 모를 때는 우리 항상 0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커서 기다리고 있죠? 0,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모서리가 나와요. 자, 지금 그냥 들쭉날쭉하죠? 요때 우리 첫 주 시간에 했었죠? Shift를 누르면 직교 모드를 임시적으로 켜주는 역할.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적당한 크기로 너무 작지 않게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마우스 좌클릭. 그럼 그림이 열립니다. 자, 선택하고 딜레이트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우리 직선 돌출 꺼냈던 그 툴바 있죠. 3개 또는 4개 모서리점을 사용한 서피스를 확장을 하면 요 안에 2개가 숨어 있어요. 하나는 나와 있습니다. 5.0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부터는 서피스 만들기 안에 이렇게 툴바로 하나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5.0부터는 창문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어디 있냐? 여기 직사각형 평면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접혀져 있죠. 확장하면 요 안에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총 3군데에서 우리가 그림 프레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면 우린 4.0으로 수업을 할 텐데 물론 노트북으로 개인 노트북으로 하는 학생들 제외하고는 우리 4.0으로 수업을 할 텐데 4.0에는 확장해서 한 번 더 확장한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림 프레임은 3군데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열고 싶은 곳에서 툴바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프레임을 누르시고 내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서 클릭하시고 열기. 그림 프레임의 첫 번째 모서리 0, 엔터. 자, 이렇게 움직일 때 직선 잡아주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 그림이 다 열렸죠? 탑 퍼스펙티브에서는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프론트와 라이트에서는 누워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높이를 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좀 편리한 작업을 위해서 탑
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열었어요. 그림을 열고 근데 지금 너무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투명도를 조절을 해볼게요. 자, 투명도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이렇게 바를 꺼내시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나는 바가 없다. 오른쪽에 바가 없을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자, 바로 위쪽에 보시면 개체 속성이라고 있어요. 바가 없을 땐 개체 속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옆에 창이 뜹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탑 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이 개체, 서피스로 인식하는 이 그림을 클릭을 하면 자, 노랗게 표시가 되면서 선택됐다라는 표시가 뜨면서 바뀌었죠. 창이. 다시 볼게요. 바탕화면 클릭했을 때는 이 탑에 대한 그리고 이 개체를 클릭했을 때는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개체, 재질, 텍스처 매핑, 데칼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재질로 가볼게요. 선택돼 있어야 돼요. 자, 재질 클릭. 그럼 이 안에 중간에 보시면 투명도가 있습니다. 자, 발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투명도가 설정이 되면서 뒤에 그리드가 보여요. 여러분이 요거는 보시기 편할 정도. 너무 밝으면 안 보이니까 적당히 뒤에 그리드도 보이고 내 그림도 보일 정도. 그리고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면 투명도가 설정이 됩니다. 반은 살짝 넣어둘게요. 자, 넣어두고 이렇게 보시면 뒤에 그리드 위에 그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내가 어떤 물체를 그릴 때, 어떤 물체를 조형화시킬 때 가장 먼저 기준을 잡고 시작하면은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봤을 때 기준 어디 잡으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얼굴을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지금 미키마우스가 웃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그리기에는 조금 중심 잡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코를 먼저 그려볼게요. 코, 자, 지금 타원 모양이죠. 조금, 여러분 이거 휠 연습 많이 했나요? 확대, 축소,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우선 코를 그려볼 건데 저번 시간에는 원을 그렸죠. 이번 시간에는 타원으로 바로 그려볼 건데 타원도 확장을 하면 여러 개의 툴바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나는 지금 중심을 모르니까 얘는 지금 0,0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는 두 번째 거 지름 요 지름과 지름 높이를 원하는 타원 툴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클릭하시면 첫 번째 축의 시작 눈대중으로 9시 방향 클릭. 자, 오른쪽 클릭하려고 보니까 정확한 지점에 같이 평행하는 지점에를 찍으려면 Shift 눌러주면 되겠죠. 자, Shift 눌러주고 3시 방향에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주면 돼요. 너무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높이를 주고 마우스 좌클릭을 해주면 끝나요.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타원의 두 번째 툴바를 사용해서 얘를 코를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미키마우스 너무 고맙게도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라서 우리 여기에서는 중심선을 하나 그어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요거를 조금 치우고. 자, 타원을 그렸지만 타원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요 마우스 커서 있는 데가 중심인데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중심점이라는 개체 스냅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면 모드 개체 스냅 다 켜놓으셨죠? 안 켰으면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중심점에 오셔서 우클릭을 하면 근처점이나 혹시 이렇게 되게 많은 점에 체크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중심점 하나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나머지는 싹 다 꺼지고 중심점만 체크가 남게 돼요. 자, 중심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는 뭘 그릴 거냐? 요 폴리라인을 확장해 보시면 여기에 선을 그릴 수 있는 툴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중간점에서 나오는 커브 클릭 눌러주시고 자, 선의 중간 방금 우리가 체크한 중심점 이렇게 지금 바로 떴죠? 중심점이라고. 이 중심점은 원이나 타원의 바깥쪽으로 커서를 그냥 슥 갖다 대면 생겨요. 조금 더 확대해서 타원의 바깥쪽으로 가면 중심점이라고 문구가 떴을 때 마우스 좌클릭. 자, 중심에서 요 여의봉 커브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미키마우스의 얼굴을 반으로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길게 뻗어주세요. 자, 이렇게 또 축이 움직이죠. 움직일 때 Shift 누른 상태에서 직선 잡아주시고 이 커브의 끝과 끝이 12시와 6시에 가는 거를 확인하시고 마우스 좌클릭. 이렇게 해서 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크기를 맞춰볼 건데 우리 앞 시간에 요 선형치수 배웠습니까? 선형치수를 클릭해서 지금 자꾸 중심점 달라붙죠? 이제 필요 없을 때는 꺼주세요. 자, 원이나 타원 같은 경우에는 4등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4분점을 켜주시고 코에 9시 방향 4분점 클릭, 3시 방향 4분점 클릭해서 보시면 4.75 정도가 나옵니다. 자, 얘를 이 코의 가로 사이즈를 5로 맞춰 볼게요. 어떻게 맞추냐면 자, 툴바 이쪽에 보시면 3D 크기 조정 마우스 좌클릭 3D 크기 조정 있죠. 자, 나와 있는 툴바 바로 클릭. 자, 크기 조정할 개체 선택 다 갈 거예요. 그림도 가야 되고 요 중심 커브도 가야 되고 코 커브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선형치수도 같이 갈게요. 전부 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완료되면 엔터. 원점 어디를 잡아서 늘릴 거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타원 그렸을 때랑 선형치수 지정했을 때랑 똑같이 9시 4분점 클릭 3시 4분점 클릭하려고 보니까 원점 찍고 나니까 지금 첫 번째 참조점 뜨죠. 자, 3시 4분점 클릭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두 번째 참조점이라는 명령창이 떴을 때 우리는 정확한 치수 기입을 위해서 여기에 아까 얼마만큼 키운다 그랬죠? 5mm만큼 5 기입하고 엔터. 자, 그러면 그림도 커지고 코의 타원도 커졌고 중심 커브도 같이 커졌으면서
또 선형 치수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끝과 끝을 지정해주고 치수를 기입하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 크기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필요 없는 선형 치수 클릭하고 딜레이트. 자, 그리고 지금 그림 위에 커브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속 선택 메뉴가 뜰 거예요.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축소를 해서 그림 프레임을 잠글 거예요. 잠그는 표시는 어디 있냐면 요 바로 중간에 자물쇠. 자, 마우스 좌클릭은 개체 잠금, 마우스 우클릭은 개체 잠금 해제. 우린 잠글 거예요. 마우스 좌클릭, 잠글 개체 선택, 그림 클릭, 완료되면 엔터. 자, 그리고 커브를 이렇게 눌러보면 더 이상 선택 메뉴가 뜨지 않죠. 그림이 잠겼어요. 잠긴 표시는 내가 어떤 이렇게 물체를 그렸을 때, 서피스를 그렸을 때 잠금 표시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얘는 왜 표시가 안 되냐면 투명도를 낮춰놨기 때문에 회색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자, 풀 때는 마우스 우클릭. 색깔 바뀌었죠? 얘는 버릴게요. 얘도 풀렸죠? 한 번에 풀었기 때문에. 자, 다시 잠궈 줄게요. 더 이상 클릭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여의봉 꺼냈던 커브 바로 옆에 보면은 제어점 커브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제어점 커브로 이제 얘를 그려 나갈 건데 여기에 앞서서 이제 이 제어점 커브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커브 하나를 그렸고요. 또 제어점 커브로 커브 하나를 그려서 마지막 이렇게 점이 생겼을 때 클릭해 줄게요. 이 두 커브의 차이 보이시나요? 이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보면은 시작과 끝이 눈으로 보이죠? 어디 있는지. 여기든 여기든 시작과 끝이 벌어져 있어요. 우리는 얘를 열린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물론 요쯤에서 끝난 거 아시죠? 보셨지만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어디가 시작과 끝인지 우선은 몰라요. 이게 우리는 닫힌 커브입니다. 열린 커브, 닫힌 커브. 그럼 왜 이 열린 커브와 닫힌 커브를 유념해야 되냐면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직선 돌출을 다 같이 하게 되면 첫 시간에 직선 돌출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솔리드를 했을 때는 덩어리가 생겨야 되죠. 덩어리를 눌러주고 이렇게 지정해주면 닫힌 커브는 덩어리가 됐어요. 근데 열린 커브는 서피스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서피스로 계속 남아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장비가 인식을 안 해요. 얘는 이제 버그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생성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얇은 거를 하고 싶어. 얇은 거를 하고 싶을 때에도 다시 컨트롤 Z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얇은 커브를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얇게 그려주신 얘도 닫힌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돌출을 했을 때
솔리드 반드시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줬을 때 덩어리, 서피스, 덩어리 이런 식으로 반드시 닫힌 커브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컨트롤 Z 돌아갔을 때 커브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닫혀 있죠? 열려 있죠? 닫혀 있습니다. 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커브 작업을 예쁘게 해서 덩어리 작업을 했을 때, 그리고 출력을 했을 때, 장비로 출력을 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제어점 커브로 얘를 그렸죠. 자, 클릭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점 표시, 점 끄기가 있죠. 자, 점 표시 클릭하시고 제어점을 표시할 개체 클릭 완료되면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내가 그렸던 지점에 제어점이 표시가 되면서 커브를 이렇게 다 간격이 있죠. 커브와 점의 간격. 그래서 이 제어점을 마우스 좌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예쁜 형태로 다듬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듬을 수가 있는데 이 제어점 커브를 많이 연습하세요 하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되게 예쁘게 그리려고 되게 많은 점을 사용해서 커브를 그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다듬어 줄 때는 점을 하나하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요. 오히려 더 막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점이 너무 많으면. 자, 근데 얘는 덩어리, 좀 간격이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형태를 맞추기가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점이 너무 많지 않게. 근데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수정하나요? 자, 클릭하고 딜레이트 없어집니다. 자, 클릭하고 딜레이트, 클릭하고 딜레이트. 자,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점은 이렇게 좀 버려주시고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편해요. 자, 근데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지워졌어. 자, 물론 컨트롤 Z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일 때는 우리 점 표시 접혀져 있죠. 자, 확장을 하면 점을 편집할 수 있는 툴바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 다른 거는 우선 기억하지 마시고 매듭점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매듭점을 삽입할 커브 또는 서피스, 여기 너무 찌그러졌죠? 클릭하고 자, 지금 점이 생기는 거 보이십니까? 추가할 커브상의 점 클릭하고 여기 지금 약간 간격 생기면서 생기는 거 보이시죠? 자, 완료되면 엔터. 점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점이 생겨나요. 이런 식으로 제어점 커브를 사용해서 그린 다음에 점을 켜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점을 끌 때는 다시 이 툴바에 가셔서 점 툴바에 가셔서 마우스 우클릭. 자, 여러분은 선택하고 F10번 누르면 점이 켜져요. 저는 못 눌러요. 왜냐면 지금 여기 동영상 촬영 단축키가 F10번이에요. 그래서 F10번을 누르면 동영상이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못 누르지만 여러분은 F10번 누르면 제어점이 켜지고 F11번을 누르면 꺼집니다. 그게 단축키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얼굴을, 미키마우스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점은 근처점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반을 그릴 거기 때문에 근처점 체크를 해주시고 제어점 커브 클릭, 커브 시작. 자, 얼굴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확대하셔서 근처점 생겼을 때 클릭. 자,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서리를 그릴 때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서리 그릴 때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이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얼굴 부분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또 모서리에 난관이 왔죠?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근처점에서 끝. 자, 아직 덜 끝났죠? 점은 찍혀는 덜 끝났죠? 엔터 눌러주시면 여기서 끝나요. 그러고 나서 F10번 켜서 확인해 보면 요 모서리 부분에 요 3개, 요 3개만 있으면 끝부분에 각을 만들지 않고 3점만 있으면 이렇게 원만한 형태로 해서 이 끝을, 모서리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어점을 킨 상태에서 라인이 안 예쁜 곳은 이렇게 좀 만져줘서 예쁘게. 자, 얘들 자꾸 이렇게 막 점들 뜨죠? 요때 Alt키 눌러보세요. 얘는 잠시 클릭하고 움직일 때 이렇게 막 들러붙을 때 Alt키. 그러면 잠시 개체 스냅을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Alt키 기능 또 한 번 나왔죠? 이렇게 들러붙을 때 Alt키 누르면 조금 편하게 여러분이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다듬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어점을 끄고, 자, 이제 테두리 또 가볼게요. 제어점 커브로 근처점 시작을 해서, 자, 모서리 하나, 둘, 셋. 또 모서리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닙니다. 요 얼굴 테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제어점 켜기 F10번. 자, 좀 다듬어 줄 부분은 마지막에 남는 거는 그림이 아니라 내 커브이기 때문에 너무 그림은 그냥 내가 조금 기준을 잡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커브가 예쁘게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제어점 커브로 이제 눈과 애교살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커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기본 커브가 예쁘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뭘 그렸을 때 이게 3D로 이제 개체를 만들었을 때 형태가 안 예뻐요. 자, 지금 보면은 눈 찌그러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3D가 된다. 그러면은 찌그러진 상태로 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 지금 계속 우리 제어점 커브로 쓰고 있죠. 네,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내가 지금 썼던 툴바, 지금 쓰려 하는 툴바, 바로 앞전의 툴바랑 지금 쓰려는 툴바 같으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바로 앞전에 썼던 툴바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또 시간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눈 미키마우스는 흰자가 참 크죠. 이 흰자 부분을 그리도록 할게요. 요 끝에도 세 점을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좀 예쁘지 않은 부분, 마지막에 남는 건 커브죠. 조금 찌그러졌다 생각되는 부분은 약간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봐주시면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알트키 뗐을 때, 눌렀을 때 보이시죠? 여러분 나중에 그 레이저 각인 같은 거 할 때도 반드시 커브가 이렇게 닫힌 형태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나면 이제 제어점을 꺼주시고, 자, 이제 입 남았죠? 이렇게 입꼬리 보조개까지 이렇게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닫혀있는 커브, 얘도 닫혀있는 커브, 열려있는 커브, 그쵸? 끝이 보이죠? 시작과 끝이. 얘도 열려있는 커브, 얘도 열려있는 커브. 자, 얘도 열려있는 커브예요. 시작 끝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반쪽을 그렸으면
나머지 반쪽은 물론 한 번에 다 그리면은 연습도 되고 좋겠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러 이동 확장하시고 첫 번째 줄 끝에 미러 클릭 미러 실행할 개체 커브 이 중심점 옆에 중심 커브 오른쪽에 있는 코는 지금 맞물려 있죠? 얘만 가면 돼요. 자, 완료되면 엔터. 미러 평면의 시작. 여기서 근처점에 하셔도 되고 끝점에 하셔도 돼요. 요 축을 지금 미러 평면 시작. 축을 기준으로 근처점 클릭, 근처점 클릭. 그럼 요렇게 요 중심 커브를 기준으로 양쪽이 그려지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좌우가 약간 다르죠. 근데 마지막에 남는 건 뭐다? 커브. 자, 요때 여러분 조금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약간의 이렇게 센스를 가미하면 잠깐 돌아가 볼게요. 요때 이제 히스토리를 키고 나서 얘들을 미러를 해주고 나면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나는 얘가 좀 찌그러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또 이렇게 한쪽만 내가 변형을 해주면은 얘들을 맞춰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같습니다. 귀 접힌 거. 이런 식으로 정말 약간의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자, 그래서 이때도 히스토리를 쓰게 되면 이렇게 형태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히스토리는 필요할 때만 켤게요. 계속 따라가면 나중에 다른 툴바를 썼을 때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필요할 때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필요할 때만 켤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확대를 해보시면 너무 잘 그렸는데요. 여기 약간 이런 데 보시면 양쪽이 약간 이렇게 모서리가 지죠. 약간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고 여기도 보면은 각이 약간 져 있죠. 여기도 확대해 보시면은 각이 약간 져 있어요. 자, 한쪽 따로따로 이렇게 커브를 그렸을 때는 웬만하면 여러분한테 이 커브 매칭을 시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커브 필릿 확장을 하시면 간격 띄우기 했던 그 창이 나와요. 커브 도구. 이 커브 도구 안에는 커브 일치라는 툴바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변경할 열린 커브. 그쵸? 얘는 닫힌 커브 안 돼요. 열린 커브 우선 여기부터 해볼게요. 끝 근처. 열린 커브의 시작과 끝이 딱 되는 경계를 봤을 때 근처. 써놨죠? 클릭. 일치시킬. 여기죠. 일치시킬 열린 커브. 얘도 마찬가지로 끝 근처. 클릭하면 이 옵션이 떠요. 커브 일치에 대한 옵션이 뜨는데 지금 한쪽은 좀 찌그러져 있죠. 자, 여기에서 커브 평균화를 클릭하면
양쪽이 같아집니다. 같아지면서 노란색이 내가 그린 선이에요. 그리고 까만색 선이 이렇게 얘가 다듬어 줄 거다라고 보여주는 선. 노란색이 내가 그린 선, 까만색이 다듬어 줄 선. 보면은 이쪽에 각이 훨씬 더 잘 보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또 연속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차수에 대한 얘기는 대면 수업 때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에 왔을 때, 연속성에 접선 왔을 때 요 간격이 줄어들었죠. 자, 위치 없죠. 위치에 하시면 안 됩니다. 접선이나 곡률. 자, 곡률이 차이가 나죠. 다른 쪽 끝 유지는 내가 어떤 거를 클릭해도 같이 가요. 왜냐하면 평균화를 클릭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가 서로 맞춰지면서 가기 때문에, 자, 곡률 쪽에 둘 다 체크를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원만해졌습니다. 자, 또 갈린 데 어디예요? 우선 얘는 지나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자, 클릭 보시면 요렇게 원만하게. 자, 그리고 여기도 클릭 자, 요렇게.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되게 많이 기울어져 있죠. 요때 이제 접선 눌러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얘는 거의 변화가 없죠. 곡률 주면은 조금 더 원만해지죠. 확인. 여기. 확인. 클릭. 오, 얘는 거의 변화 없는데요. 확인. 이렇게 해서 커브를 다른 커브 끝과 끝을 평균화시켜서 원만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왜 안 하냐? 여기는 지금 골이 되게 깊죠. 만약에 여기에 커브 일치를 주게 되면은 되게 많이 찌그러져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요. 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미키마우스의 상징인데, 그쵸? 자, 그러면서 이 평균화를 해준 커브에 제어점을 켜보면, 얘는 지금 보면은 요 접점을 기준으로 양쪽을 보면은 V자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일자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접점의 커브를 중심으로 일직선상에 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 접점을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나 좀 의심된다. 여의봉 꺼내세요. 이때는 점을 클릭하고 선택한 다음에 그냥 직선, Shift 누른 상태에서 가로로 맞춰주시면 이 선 안에 점이 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 점은 어딜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지워주시고, 자, 이제 다 그렸습니다. 제어점을 꺼주시고, 중심 커브도 지워주시고, 자, 얘들을 이제 결합해 줄게요. 결합, 클릭, 결합, 다음에 결합. 자, 이제 커브가 끝났으니까 4개 뷰로 돌아와서 덩어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쓸 거니까 꺼내 놓을게요. 직선 돌출, 클릭, 돌출시킬 커브. 우선은 가장 큰 거, 이 귀까지 달린
머리 덩어리 전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완료되면 엔터. 자, 솔리드 눌러주시고 원래 객체 삭제 우선 아니요 할게요. 자, 그리고 높이는 얼만큼 줘볼까요? 높이 한 3 정도 줘볼까요? 3mm? 3, 엔터. 다 덮였죠. 뒤통수, 앞통수.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뷰들은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게요. 그래야지 커브가 다 보이니까 높이 그리드도 이 높이 치수도 보이고 하니까 퍼스펙티브만 음영으로 주시고 이렇게 커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직선 돌출. 이제 얼굴 엔터. 얼굴은 조금 더 높이 줘볼게요. 솔리드 예. 원래 객체 삭제 아니요. 한 5만큼 줘볼게요. 자,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미키마우스를 보시면 이 머리가 약간 탈쓰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에서 빼줄 거예요. 자, 우선 이동, 클릭, 이동시킬 객체, 요 안에 거, 얼굴, 클릭, 완료되면 엔터. 이동의 기준점, 요 끝쪽에서 아무데나 잡으시면 돼요. 근처점 그냥 클릭하시고, 자, 위쪽으로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한 1.5만큼 움직여 볼게요. 1.5 엔터. 자, 지금 1.5라는 범위 안에서 얘가 움직이죠. 근데 우리는 얘를 위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기 때문에 직선 잡아주고 시프트. 직선 잡아주는 건 시프트죠. 시프트 눌러준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 그럼 이만큼 공간이 생겼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부울 차집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또 확장해 보시면 옛날에 여러분들 산수 할 때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부울, 연산, 분할 요거 좀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차집합, 필요 없는 부분을 뺄 거기 때문에 차집합을 쓸게요. 부울 차집합 클릭. 차집합을 계산할 원래 서피스 또는 폴리 서피스, 되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말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머리 탈 전체에서 머리 이 부분에서 얼굴 부분을 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남아 있어야 될 거는 얘겠죠. 남아 있어야 될 폴리 서피스 먼저 클릭. 계속 하려면 엔터. 자, 그러고 나면은 차집합 계산에 사용할 서피스 또는 폴리 서피스. 원래 객체 삭제 예 해주시고, 두 번째 필요 없는 거 클릭. 완료되면 엔터. 그러면 요만큼이 빠져나갑니다. 얘는 남아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차집합 하실 때는 남아있을 객체 먼저 선택을 하시면 좀 순서 헷갈리지 않고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우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코 한번 돌출해 볼까요? 직선 돌출 클릭, 돌출시킬 커브 코, 완료되면 엔터, 솔리드 예. 자, 코는 얼굴보다 높게 와 있으니까 한 4.5 정도 한번 줘볼게요. 코. 자, 그리고
입부터. 입은 코보다 밑에 있으니까 솔리드 체크 안 할 뻔했어요. 한 4 정도 줘볼게요. 사실 높이는 여러분이 보시고 정하시면 돼요. 해보니까 너무 높다. 그럼 돌아가셔서 선택하시고 솔리드 반드시 체크 3.5 정도 이렇게 낮춰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눈. 자, 눈 보시면 얘 클릭 안에 거 남아있죠.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지금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것도 선택을 해서 그래서 다시 또 차집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선 돌출 둘 다 선택 완료되면 엔터. 그리고 나서 솔리드 그리고 눈은 얼마나 줘볼까요? 눈 한 4 정도 줘볼까요? 눈도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뚫린 상태에서 이 솔리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얼굴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얼굴 같은 경우는 뚫려버리니까 물론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따로따로 지정을 해주셔도 돼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개체 잠금 해제해 주시고 이제 그림은 딜레이트 버려주셔도 되고 나는 좀 불안해. 이게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숨겨주셔도 되는데 이게 내 노트북에 이 그림이랑 계속 같이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열려요. 근데 파일만 저장돼 있고 그림은 없을 때에는 나중에 다른 노트북이나 다른 컴퓨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그림이 없는 파일로 인식이 돼서 안 떠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지워주셔도 되고 저번 시간에 했었던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에 색을 바꿔서 한번 넣어봐 줄게요. 세 개만 있으면 되겠죠? 아이고, 너무 빨간데? 우선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보시면 요 덩어리에서 얼굴 덩어리를 뺐기 때문에 색이 똑같죠? 색이 똑같은데 나는 요거 얼굴 색을 조금 다르게 주고 싶은데 자, 요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를 복습하면서 응용 한번 해볼게요. 안쪽 테두리 커브 살아있죠? 자, 나는 얼굴을 따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어. 커브 투영 안에 가장자리 복제 기억나시나요? 자, 이 가장자리 복제 가지고 이 얼굴이 되는 부분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탁 클릭이 되죠. 완료되면 엔터. 자, 그럼 이렇게 커브가 하나 생긴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직선 돌출로 이 커브를 완료되면 엔터. 자, 솔리드 반드시 주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리드를 봤을 때 약간만 이렇게 높이를 보시면서 적당히 그냥 한 0.5 정도 주셔도 되고요. 얼굴을 표시하기 위한 거니까 클릭해 주시면 폴리 서피스가 한 개 더 생기죠. 자, 얘를 다른 색 넣어 주시고 약간 살색, 황갈색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렌더링으로 보면은 이 높낮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봤을 때 높이가 조금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높이가 마음에 안 드실 때는 눈이 너무 튀어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크기 조정을 확장을 하시면 세 번째 1D 크기 조정, 한 방향으로 크기 조정할 수 있는 툴바가 있어요. 나는 만약에 눈이 마음에 안 든다. 클릭, 돌출된 거 완료되면 엔터. 여기서 원점은 가장 아랫부분, 여기 지금 선택된 거 어딘지 보이시죠? 가장 아랫부분 클릭하고 자, 그냥 위쪽에 어느 부분을 한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직선으로 직선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 텅 빈 공간에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셔야 이렇게 근처점 막 들러붙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Alt키 이렇게 해주셔야 한 방향으로 얘가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직선으로 안 움직이고 나 좀 삐뚤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1D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높낮이를 조절해 줘가지고 요 미키마우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나는 분명히 레이어 변경해서 색을 바꿨는데 렌더링으로 보니까 그냥 다 흰색으로 보이죠. 자, 렌더링으로 봤을 때도 나는 색을 입히고 싶다. 그러면 여기 레이어 색 보시면 그 옆에 재질 RGB라고 있어요. 요거 재질을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 재질이 뜹니다. 여기 색에 보시면 흰색으로 되어 있죠. 자, 클릭하시면 여기 뜹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검정 확인 바뀌죠. 색깔. 그리고 여기에서도 검정 확인 바뀌죠. 자, 지금 보시면 레이어 색이랑 요 렌더링 색이랑 꼭 똑같이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살색이 어디 있었죠? 살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눈 여기 그림자 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나는 색깔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가셔가지고 RGB에서 다시 아까 무슨 색이었죠?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눈이 너무 무섭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부드러운 색으로 바꿔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빛나는 코 해볼까요?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음영 줬을 때의 색이랑 렌더링 줬을 때의 색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뒤집어 보시면 아직 커브 살아있죠? 우리 직선 돌출했을 때 원래 객체 삭제 아니요 했기 때문에 자, 이 커브도 나는 좀 이 레이어에 담아두고 싶다. 하나하나 클릭하기 귀찮으니까 요 중간에 보시면 모두 선택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확장하시면 여기에는 내가 지금 그려놓은 것들을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 툴바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커브. 여기 보시면은 약간 소용돌이 모양의 이 커브 선택이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 아랫바닥에 있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거 뭐였죠? 테두리 복제까지 선택해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레이어에 변경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름 바꾸기 커브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들도 한번 복습해 보세요. 이름 바꾸기 해서 눈, 입 얘는 머리 얘는 코 그리고 얼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장식 한번 해볼까요? 아직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만의 미키를 만들기 위해서 장식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 텍스트에 여러분의 이니셜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좋아하는 어떤 걸 쓰셔도 돼요. 자, 솔리드 해주시고 높이는 한 5 정도 한번 해볼까요? 확인. 자, 이렇게 덩어리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 지금 보면 한 번에 움직이죠. 여기 보시면 개체 그룹화를 해놔서 그래요. 똑같이 선택한 다음에 개체 그룹화를 풀면 하나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개체 그룹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열었는데 다시 열어야 되나요? 아니고요. 개체 그룹화 되어 있는 거는 그룹 해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움직여요. 필요 없는 거는 한번 지워보고 자, 그런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원하시는 부분에 와서 자, 근데 지금 보면 탑에서는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죠? 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1D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때 우리 건보를 이제 한번 써볼게요. 살짝 건보를 이제 켜주시고 S를 딱 눌러보니까 좌표가 뜨죠. 자, 나는 얘가 위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파란색 화살표, 높이를 요하는 쪽에 가셔서 파란색 화살표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얘가 떠올라요. 이제 5.0부터 건볼이 생겼는데 이 건볼이 생기고 뭐가 좋냐면 높이를 요할 때 우리 항상 프론트나 라이트에서만 봤는데 이제는 퍼스펙티브에서 이 화살표 머리만 당겨주면 직선으로 얘를 이렇게 올려낼 수가 있어요. 올려낼 수가 있고 또 뭐가 좋냐면 우리 아직 회전을 배우진 않았는데 클릭하면 이 라운드 호 보이시나요?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얘가 돌아가요. 회전이 됩니다. 자, 얘도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좌표만 안 헷갈리시면 이 위치만 안 헷갈리시면 퍼스펙티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건볼도 연습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건볼이 뭐가 좋냐면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 네모가 있죠. 좀 더 긴 거를 한번 당겨 볼게요. 파란색 네모를 클릭하고 당겨 보시면 늘어나죠. 이게 1D 한 방향으로 크기 조정. 자, 근데 여기서 기능 Shift 기능 또 나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면 얘가 2D. 죄송해요. 얘가 3D. 지금 높이, 가로, 세로 높이까지 다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건보를 잘 활용하면 되게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양각, 튀어나온 거, 표면에서 튀어나온 거 양각. 근데 나는 좀 거슬려. 음각으로 만들어 주려면 차집합으로 자, 이 S와 II를 빼줄 건데 차집합을 계산할 원래 서피스 남아있으라요. 머리가 남아있어야 되죠. 엔터. S는 이제 없어도 되죠. 클릭 엔터. 이렇게 음각 안으로 들어간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II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음각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표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S는 음각, II는 양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열린 커브와 닫힌 커브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커브 매칭 오른쪽 그리고 왼쪽 그린 다음에 접점에 각을 없애기 위한 작업 커브 매칭. 자, 이 부분은 이 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대면 수업 때 왜 굳이 이거를 해줘야 되냐 라는 거를 대면 수업 때 한 번 더 다른 모델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4개 뷰포트를 한번 누른 다음에
배경 비트맵이 더 편하다고 하시는 학생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는 지금 유일하게 여기 하나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보면서 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배경 비트맵도 접혀져 있죠. 자, 이거 확장을 하시면 이 배경 비트맵은 요 안에 있는 툴바만 쓰셔야 돼요. 배치, 제거, 이동, 크기 조정, 정렬, 숨기기. 요 안에서만 쓰셔야 돼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열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똑같이 자, 배경 비트맵에서 배치 클릭, 비트맵 열긴 똑같죠? 미키마우스 열어볼게요. 열기. 자, 아무데나 클릭해 볼게요. 얘는 저 Shift 안 눌렀어요. 안 누른 상태에서 그냥 가로 세로가 잡혀요. 자, 그리고 그린 프레임 클릭, 똑같이 열고 찍고, 얘는 자유분방하죠. Shift 누르겠습니다. 마우스 좌클릭. 자, 일단 그림만 열었는데 차이가 좀 나시나요? 얘는 그리드가 보이죠? 얘는 그리드가 안 보여서 우리 아까 속성에서 재질 들어가가지고 투명도를 줬죠.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얘는 그리고 클릭이 안 돼요. 얘는 클릭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잠궜죠. 얘는 말 그대로 배경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드와 한 몸이에요. 얘는 배경 비트맵, 그리드와 한 몸. 자, 그린 프레임은 하나의 레이어, 그러니까 하나의 서피스로 인식을 합니다. 하나의 서피스로 인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커브를 그렸을 때, 둘 다 커브를 그렸을 때 이 툴바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트림으로 절단 개체 선택하고 완료되면 엔터. 아무리 클릭해도 안 지워지죠. 자, 근데 트림, 클릭, 절단 개체, 선택, 커브, 완료되면 엔터, 적용이 되죠. 완료되면 엔터. 얘는 하나의 그린 프레임은 서피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배경이에요. 그리드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배경 비트맵 이동. 요 안에 있는 것만 쓸 수 있어요. 이동 기준점 잡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반드시 얘로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도 얘로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잡아서 당겨도 되고 건볼도 되고, 아까 우리 네모 Shift 누르면 2D 된다 그랬죠? 사이즈 조절도 되고, 이렇게 같이 선택도 됩니다. 그리고 기준점 잡아서 참조점 잡은 다음에 다시 또 기준점 잡아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컨트롤 Z도 안 먹어. 배경이기 때문에 컨트롤 Z를 누르면 얘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도 기준점으로 아니면은 다시 이동을 눌러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배경 비트맵 숨기기 없어졌죠. 그리고 표시도 여기서 해야 됩니다. 숨기고 표시하고.
그리고 얘는 선택해서 이렇게 숨기면 돼요.